지난주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특파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세호 촬영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지 상황.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전하기 위해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YTN은 현지의 특파원을 파견해 소식을 전했는데요. 에필로그 Y에서 준비한 우크라이나 특파원 특집 제2탄. 현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겠죠. 가자. 생생한 화면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분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김세호 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뉴스를 하면서 이제 영상 취재, 김세호 이런 이름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물로 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카메라 뒤에서만 항상 일을 하고 앞에 나오는 거는 거의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에 서는 것도 되게 좀 어색합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축하할 게 하나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회사에서 무슨 또 상을 타셨다고요. 네, 그 공공재 개발 관련해가지고 그 강희경 기자, 왕시용 기자와 함께 그 한국기자상 경제 부분에서 한번 수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자랑스러운 YTN상을 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잘하니까 그런 상 받을 만한 아이템에 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자신감 넘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지난주 이승윤 기자님에 이어서 또 김세호 기자님이 오늘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좀 오랫동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네, 건강합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처음에 폴란드로 들어갔다가 폴란드에서 이제 접경 지역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네. 몰도바 그리고 다시 루마니아로 왔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마지막에 입국을 했는데 그 외교부가 예외적으로 이제 좀 여권 승인을 해줘가지고 좀 이제 서류를 내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다음 허가를 받은 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접 근데 들어가게 되니까 좀 겁이 안 나셨나요? 조금 이제 무섭기는 했고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외교부에서 안전하니까 나를 들여보냈겠지 네.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남부 지역이라 아직까지는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들어서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경 지역에서도 있으셨고 우크라이나 안에까지 또 진입을 하셨었는데 그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접경 지역 쪽은 제일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피난민하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되게 많이 봤다면 우크라이나에선 들어가자마자 네. 경찰이랑 군인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경찰분들도 이제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경찰분들은 뭐 이제 조금 가벼운 복장에 약간 총이라고 해봤자 약간 조그마한 권총 이런 느낌인데 거기 경찰분들은 무슨 영화나 게임에서만 볼 법한 이만한 장총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 다니세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시청 앞에 그런 분들이 막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이게 진짜 여기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거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진짜 뭐 전쟁을 좀 실감나게 한 그런 현장도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물품 공급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트 매대가 많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정말 마트 매대가 이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좀 야채 코너를 가봤더니 좀 감자랑 고구마 같은 게 있길래 유럽 감자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옆에서 계시던 그 루마니아에서 같이 오신 분이 루마니아에서 이런 감자를 팔면 욕먹는다고 이거는 상품으로서 팔 수 있는 감자가 아니다. 약간 이러면서 물품이 공급되는 거에도 되게 좀 약간 열악한 품질로 공급이 된다는 걸 느꼈고 또 한 번은 아침에 취재를 나가려고 했는데 오전 7시에 옹 하는 소리가 이렇게 멀리서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 같은 거였나요? 예, 사이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안내를 해주신 분이 빨리 또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있던 지하 공습소로 같이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일을 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만 있었으니까 공습소 안에서 이제 중계를 한 번 했어요. 중계를 한 번 했는데 그 주민들이 나가시면서 보더니 당신들 누구냐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현지 주민분들이 좀 경계를 하는 때가 있었나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동양인은 거의 다 중국인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인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그 중국인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감정 갖고 계신 게 저희가 들어갈 때쯤에 그 우크라이나 신생아 막 인신매매, 중국인 막 검거 이런 뉴스가 뜨기도 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러시아랑 그 중국이 둘 다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중국인 스파이, 첩자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네. 약간 꼬레하다. 딱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갑자기. 어. 아, 한국인이었냐고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우리나라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중국인이라는 오해만 풀리면은 좀 되게 괜찮아졌는데, 근데 이제 저희한테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저희를 보다가 뒤에서 조용히 신고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저한테 왔던 분이랑 이제 오해가 풀려가지고 네. 아 그래 우리 앞으로 뉴스 열심히 만들게. 그러면은 갑자기 저기서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들 누구냐 수상하다고 신고를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반복을 네. 해야 되네요, 그러면. 촬영 기자로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찍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라 찍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침 9시마다 그러니까 그 체르니우치 시청 앞에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다 같이 좀 이렇게 추모를 해요. 이렇게 다 같이 묵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참 보기만 해도 좀 약간 좀 안타깝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슬프고 이제 그렇게 추모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이런 장면을 좀 이렇게 뉴스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그러고 싶었는데 군인분들을 이제 카메라 영상으로 담는 게 금지돼 있어요. 촬영 기자로서 좀 이런 것들을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그 시민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쪽 법을 잘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그리고 내가 무리해서 만약에 군인을 찍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쪽 이제 관계자한테 걸려가지고 뭐 이제 불법적인 내용을 취재됐다고 이제 인지되는 순간 앞으로의 취재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이번 거는 접어야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진짜 열심히 다 찍었는데 아쉽게 이제 방송에 나가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B컷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가서 취재도 열심히 했지만 그 저희가 취재하는 모습을 되게 열심히 찍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이제 YTN 로고가 나와 있는 카메라와 네. 인터뷰와 그리고 이제 기자를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모습을 많이 찍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화면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YTN이라는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왔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찍어뒀는데 방송에는 많이 안 내보내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기자님의 지금 아쉬움을 우리 제작진이 잘 알아서 지금 이 사이로 아마 화면에서 이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찍었는지. 네,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현지가 좀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취재 상황도 열악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에도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출국한 다음에 폴란드에 가가지고 한 5일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5일차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폴란드 쪽도 똑같이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데 정부에서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집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걸렸을 것 같으면 알아서 집에서 쉬어라. 그런 식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걸렸다가 한 4, 5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이제 자가진단 키트가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다시 일을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국에서 사실 아파도 조금 이렇게 막 서럽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하러 가서 걸렸으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지 않으셨어요? 많이 나긴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네. 그 연락을 안 했어요. 이제 왜냐면은 또 나갔는데 걱정할까봐 네.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회사 통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너 코로나 걸렸다면서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 아셨군요. 네, 걸렸는데 나는 무사히 나왔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사실 전쟁 지역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번 다녀오시면서 혹시 나만의 이렇게 촬영 수첩에 이렇게 좀 적고 싶은, 기록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전쟁 지역 취재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되게 좀 해보고 싶은 일이고 그럴 수 기자라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는 취재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네. 그분들을 보고 있는 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좋은 일로 전 세계가 좀 약간 평화적인 일로 좋은 일로 다 같이 취재진이 모였으면 좋겠지 이런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취재진이 몰리는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전쟁 지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좀 생생한 현장 많이 카메라에 담아서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